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카메라는 끄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빵에서 반죽을 재료들을 소화시키고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만들고 또 제품에 맞도록 혼합 정도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에 맞는 제빵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제빵 방법으로는 스트레이트법, 비상 스트레이트법, 스펀지법, 액체 발효법, 연속식 제빵법, 냉동 반죽법 등이 있어요. 근데 먼저 스트레이트법 먼저 볼게요. 자, 스트레이트법은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반죽하는 것으로서 제빵의 믹싱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트레이트법, 그리고 비상일 때 사용하는 비상 스트레이트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이트법은 다른 말로 직접법이라고도 해요. 자, 표준적으로 우리가 여기 앞에 말에 표준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표준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볼 때 스트레이트법 많이 사용을 해요. 모든 재료를 다 넣고 돌리다가 여기에다가 모든 재료를 다 넣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텐의 결합을 아까 조금 더 방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반죽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글루텐이 잡힐 때까지는 넣지 않고 어느 순간 한 덩어리가 되면 그때 유지를 넣죠. 자, 가루, 밀가루, 분유, 계란을 다 넣고 믹싱을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유지를 넣는 방법, 이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스트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트랑 설탕이랑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스트가 사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이스트를 당을 먹고 분해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트가 설탕을 너무 좋아할 텐데 그럼 왜 직접 닿지 않을까? 소금도 그렇고 설탕도 그렇고 직접 닿지 않게 해야만이 이렇게 삼투압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발효가 좀 저해되는 겁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제가 맨날 배추에다가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배추를 소금물을 절이는데 배추가 조금 시들시들해지죠. 시간이 경과하면 흐느흐느해지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스트가 설탕을 좋아한다 해도 이스트가 분해를 못해요.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믹싱 중간에 유지 소금을 투입하는 방법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사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유지는 여러분 클린업 단계에 투입하시고요. 요구사항에도 있어요. 클린업 단계에 넣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소금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집어넣는 방법을 후연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금을 그냥 처음부터 집어넣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아까도 제가 좀 살짝 언급했지만 이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소금을 아까 나중에 넣는다고 했죠. 그 이유가 우리가 밀가루를 수화하는데 수화를 조금 더 빠르게 돕는다고 했어요. 소금의 역할이 우리가 반죽을 경화시키는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밀가루가 물을 먹고 글루텐을 생성을 해야 하는데 소금이 먼저 들어가면 어때요? 글루텐을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소금을 중간에 넣어주는 후연법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셨죠? 자, 다음은 반죽 온도. 반죽 온도는 스테이트법의 반죽 온도 27도 다 외우시고 이거는 기본이시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27도를 맞춰주셔야 해요. 요구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죽의 온도 27도를 맞춰주세요. 자, 물 온도, 실내 온도 잘 보셔요. 잘 보셔야 돼요. 겨울철에 시험을 보면 물 온도는 어때요? 따뜻하게 맞춰주셔야 되고 우리가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어때요? 얼음물을 사용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죽할 때에는 우리가 마찰계수라는 게 있다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믹싱을 할 때 우리가 기어가 2단이 있고 3단이 있어요. 근데 기어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많이 치댈수록 열이 빨리 상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기어를 3단에서 2단으로 좀 낮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죽을 만져봤더니 온도계를 찔러봤더니 반죽 온도가 좀 높다. 그럼 여러분들 2단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발효실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발효실 온도는 당연히 반죽 온도와 같은 27도. 여러분 같은 조건에서 발효를 시키는데 훨씬 좋아요. 자, 발효실 온도가 반죽 온도보다 낮아버리면 어때요? 우리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반죽 표면이 마를 수가 있어요. 온도는 같은 조건을 하에서 한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자, 그리고 자, 발효 시간은 일반적으로 40에서 60분이에요. 통상적입니다. 자, 어떤 빵은 30분이 될 수 있고 어떤 빵은 60분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자, 발효 완료점 볼게요. 발효 완료점도 이것도 좀 중요한데 자, 발효 완료는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부피, 이 부피보다 3배에서 3.5배 정도가 커졌을 때. 그런데 우리가 3배에서 3.5배라고 커진 것은 우리가 그냥 주관적인 거지,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우리가 핑거 테스트 많이 하시죠. 핑거 테스트를 해가지고 손가락 테스트. 손가락에 덧가루를 묻혀가지고 덧가루를 안 묻히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안 묻혀가지고 손가락에 덧가루를 안 묻히고 눌러버리면 그리고 손가락에 들러붙어가지고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에다가 덧가루를 묻혀가지고 찔러봤을 때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해요. 아니면 혹은 살짝 오므라들면 아주 좋고요. 그러면 발효가 다 됐구나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손가락을 찔렀는데 퍼져버렸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그게 과발효예요. 발효가 너무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을 찔렀을 때 반죽이 반죽이 오므라들면 여러분 발효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섬유질 확인인데 섬유결이죠. 못하네요. 섬유결 확인. 자, 섬유결 확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반죽을 가지고 와서 볼에다가 반죽을 넣고 제자리에 가지고 와서 끝부분을 살짝 들어봐요. 그럼 우리가 실타래처럼 뭐가 나타난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섬유결 확인이에요.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셨죠? 네. 성형. 성형은 여러분 우리가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 넣기 여기까지가 성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성형은 다음 시간에 정형에서 또 볼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알아두시면 하면 되고 한번 읽어만 보세요. 스트레이트법의 장점, 스트레이트법의 단점.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은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제조 장소, 제조 장비 간단하고 노동력 시간 절감, 발효 손실 감소 뭐 이런 거 그냥 별로 많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법의 장점, 단점은 이건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비상 스트레이트법에 이거는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잘 나오기 때문에 비상 스트레이트법, 비상 반죽법 말 그대로 여러분 비상일 때 내가 빵을 만들었는데 타버렸어요. 지금 판매를 해야 되는데 빵이 타버렸어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빵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기계 고장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반죽의 온도는 30도씨 표준. 우리가 표준할 때 어땠어요? 표준은 27도였죠. 한 3도가량 높아요. 그 이유는 자, 온도가 아까 어땠어요? 1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반죽 시간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했죠. 높으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발효 시간은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자, 발효 시간은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네. 까지 잡아두시는 게 좋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팥빵 시험 치러 갔을 때 우리가 단팥빵 40개를 만들어 가지고 내야 하는데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요. 전에는 빵 시간이 여러분 기능사 시험 보러 가시면 4시간이었는데 너무 길다 해서 여러분 보통 빵은 4시간 걸리는데 단팥빵은 비상 스트레이트법이기 때문에 3시간 안에 다 제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당금을 계량을 해야지. 그래서 이게 15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15분 안에 끝내야 하고 자 그리고 이스트 양은요. 20에서 50% 정도 증가를 한다. 2배 정도 증가를 하죠. 이스트는 50% 증가를 한다. 2배. 자, 늘려줘야 하고 물은 1% 증가를 시켜줘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물이 들어가면 여러분 반죽이 질어지겠죠. 그쵸? 근데 질어진 반죽은요, 발효를 돕습니다. 진 반죽이 아무래도 단단한 반죽보다는 발효가 훨씬 더 빠르겠죠. 자, 물 1% 증가시켜주는데 대신에 설탕이 1% 감소를 시켜줍니다. 왜냐? 자, 설탕은요, 반죽 속에서 단맛도 내지만 무슨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연화작용을 해요. 소금과 반대이죠. 소금은 여러분 어땠어요? 반죽을 단단하게 해주지만 설탕은 반죽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래서 설탕까지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요. 안 그래도 물이 들어가서 반죽이 질어지는데 설탕까지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좀 더 질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조금 의문이 가져야 될 게, 어? 아니, 이스트가 설탕을 먹고 분해하기 때문에 설탕을 감소시키면 발효가 안 빠르지 않나라고 여러분 의문을 좀 가져야 되시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스트 양을 2배로 늘렸기 때문에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물량도 늘리고 이스트 양도 늘렸기 때문에 굳이 설탕을 더 넣어줄 필요는 없으시다고요. 1% 감소시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설탕 1% 감소시킨다는 거. 뭐 이렇게 다음은 믹싱 시간을 증가시켜줘야 뭐 이런 것도 비상 스트레이트법 이게 조치사항 이게 굉장히 많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지금 반죽 믹싱 시간은 25%에서 30% 증가시킨다. 이 말은요. 우리가 빵을 만드는데 15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25%에서 30%가 증가하면 어때요? 3에서 4분 정도 더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더 반죽을 칠하는 말이에요. 15분 반죽이 쳤어요. 그런데 비상 스트리트법은 한 18분, 19분 정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렛다운까지 가겠죠. 뭐 렛다운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종 단계 후기까지는 갈 거예요. 비상반죽법은. 그래서 비상으로 바꾸는 필수적인 조치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반죽이 조금 더 질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반죽이 좀 더 질어지고 신장성도 생기고 단단한 반죽보다는 진 반죽이 발효가 더 훨씬 잘 되기 때문에 믹싱 시간을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믹싱 시간을 증가시켜주고 자 이스트를 50% 증가시켜주고 이거 조치사항입니다. 설탕 1% 감소시켜주고 네. 메모 잘 하셨고 여러분 이거 끝나면 다 지금 수정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 PDF 파일로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메모는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아,
첫째 시간에 약기운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굉장히 정신이 혼미했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약균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첫째 시간은 그 반죽 기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크게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규모 제과점 이런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기계는. 네. 자, 그리고 선택적 조치가 있어요. 선택적 조치는 소금량을 1.7% 감소시킨다. 분유량도 1%뭐 감소시킨다. 있어요. 이스트푸드도 0.5%뭐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이런 거는 선택적 조치이기 때문에 어, 안 외우셔도 되지만 이 필수적 조치는요. 꼭 외우셔야 해요. 비상으로 하면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네.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비상 스트레이트의 장점. 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고 그에 반면 단점이 반드시 당연히 있겠죠. 이스트 냄새가 날 수가 있고 노화, 반죽이 빨리 말라요. 빨리 마르고 빨리 딱딱해지는 노화 현상이 빨리 오므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빵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먹기 때문에 뜨거울 때 먹기 때문에 비상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스트가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소화는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비상 스트레이법 알아두셨고 자, 다음은 스펀지 도우법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건 되게 머리가 아파. 자, 스펀지 도우법. 근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여러분 머리를 아프게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자, 2번에 걸쳐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믹싱도 2번, 발효도 2번. 그럼 처음 믹싱했던 반죽을 스펀지라고 하고요. 자, 스펀지 반죽을 발효도 하고 이 반죽을 여기에다가 밀가루, 물, 이스트 이런 것들을 더 넣어가지고 한 번 더 믹싱을 해요. 그리고 발효를 또 시켜요. 이게 바로 본반죽이 되는데 이것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걸 볼까요? 네, 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스펀지 도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처음 반죽을 스펀지, 거기 나머지 마지막에 본반죽, 이건 도우, 그래서 스펀지 도우법, 다른 말로 중종법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 반죽 스펀지는요, 우리가 믹싱할 때 반죽 온도가 여러분 24도가 제일 통상적이고 좋은 온도이고요. 자, 마지막에 본반죽 맞췄을 때 온도가 27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 문제는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고요. 네. 스펀지의 반죽 온도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24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스펀지, 도우, 플로 타임 이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 플로어 타임이라는 건, 이게 도대체 또 플로어 타임이 뭐야? 근데 조금 빵 하시는 분들도 플로어 타임은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플로어 타임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중간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쉬게 해주는 공정이에요. 자, 스펀지를 비율로 따졌을 때, 자, 밀가루 60%를 넣고, 그러니까 밀가루 60%를 넣고 스펀지는 만들었고, 자, 도우는 밀가루를 40%만 넣고요. 만들었어요. 이 반죽을 40분 정도만 발효를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펀지 양이 점점 어때요? 양이 많아질수록 플로어 타임은 점점 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펀지의 밀가루 양이 많아질수록 플로어 타임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네, 죄송해요. 그러면 스펀지 발효 완료 시점 이게 굉장히 또 시험에 잘 나오네.
자, 우리가 표준 스트레이트법 발효 시점 어땠어요? 부피가 3에서 3.5 정도 커졌을 때, 그리고 섬유결 확인을 했고 핑거 테스트 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자, 핑거 테스트 했을 때 밀가루, 덧가루를 묻혀가지고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주 살짝 오므라들 때 발효 시점을 했죠. 근데 우리 스펀지 발효 시점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반죽의 부피가 4에서 4.5배 좀 더 크게 증가해야 하고요. 반죽 표면은요, 유백색을 띠고 있어요. 좀 하얀색을 띠고 있고, 자, 원래 pH는 원래 4.8일 때 스펀지 발효 초기에는 발효 초기에는 여러분 pH가 5.5이다가 이게 발효가 끝나잖아요. 그럼 pH가 4.8로 떨어져요. 근데 약간 약산성에서 산성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때 바로 피놀 현상이 생깁니다. 피놀 현상이 뭐냐면요. 여러분 반죽이 우리가 봤을 때 바늘구멍처럼 뭔가가 송송송송송 있는 현상. 이게 바로 피놀 현상이라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반죽 표면은 우윳빛깔 유백색을 띠고 발효는 약 70% 진행하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발효 시간은 와 4배에서 4.5배까지 부푸는데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걸리겠어요?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별표를 3개를 쳤어요.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데 분명히 장점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력을 투자를 해서 모든 걸 했을 때 장점은 바로 나타난 거는 자, 작업의 그러니까 융통성이에요. 작업의 융통성. 무슨 말이냐? 내가 어, 스펀지를 만들었을 때 이 스펀지를 만들었을 때 물을요 50%를 넣어야 하는데 40%밖에 제가 못 넣었어요. 그럼 어때요? 10%는 제가 부족하겠죠. 스펀지만 잘못 계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이트법에서는 같은 경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없는 상태이지만 스펀지 도우법에서는 그때 이 물을요 더 넣으면 돼요. 스펀지 도우법에서. 도우를 만들 때 여러분 물을 더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발효를 하면 오래 믹싱을 또 하고 믹싱도 아까도 2번 했고 발효도 2번을 했기 때문에 동안에 이 발효를 2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결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발효는 많이 하면 하고 반죽 자체는 부드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화도 굉장히 지연이 느려져요. 그리고 발효의 풍미가 향상이 됩니다. 발효 내구성이 강해져서 기공이라든지 조직감이 굉장히 좋아요. 쫄깃쫄깃하죠. 빵을 먹었을 때. 단점이 있죠. 노동력 증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많이 걸려요. 그리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발효 손실이 좀 커요. 발효 손실이라는 게 여러분 반죽이 발효를 되는 동안에 손실이 되는 거죠. 그게 발효 손실인데 즉 이스트가 계속 분해를 하잖아요. 근데 발효시키는 동안에 반죽의 무게가 감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효시키는 동안에 반죽의 무게가 100g짜리가 반죽을 발효를 시켰어요. 그러면 발효를 끝나고 나면 98g? 100g짜리가 98g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97g 몇 g씩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가 진행됐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얘를 2번 발효가 되니까 어때요? 이것도 훨씬 2번이나 발효가 손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발효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거, 발효 손실이 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빵 전문점들 가잖아요. 근데 이런 스펀지법, 증종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빵 맛이 맛있는 거고 줄 서서 먹는 이유가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빵 맛이 맛있기 때문에 줄을 서서 먹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빵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런 빵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빵 투어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액종법, 다른 말로 액체 발효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펀지 대신에 좀 더, 이런 법을 왜 해? 자, 궁금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스펀지 대신에, 우리가 스펀지법에서 스펀지 대신에 좀 더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스펀지를 대신해서 액종을 만들어가지고 제조하는 방법이에요. 스펀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계량을 해서 믹싱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액체 발효법은 믹싱을 하지 않아요. 그냥 혼합만 해가지고 액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액종에는 여러분 물, 이스트, 설탕, 뭐 이스트 푸드, 분유가 들어가겠고 이것을 액종을 만들어요. 이게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종법에서 해야 하는 것은 발효 완료점. 발효 완료점은요. pH로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대량 생산하는 데서 적합하고 또 그래서 액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스펀지 도우법 중에서 스펀지 법에 발생하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형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액종법이라는 거, 액체 발효법이다. 그리고 발효 완료점은 pH로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액체 발효법은. 아셨죠? 다음은 냉동 반죽법 볼게요. 냉동 반죽법은 시험에는 조금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빼고 요건 좀 넣습니다. 자, 냉동 반죽법은 냉동 생지 들어보셨죠? 자, 반죽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해동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우리가 1차 발효 또는 정형을 하고 나서 얘를 급속 냉동을 하는 거예요. 1차 발효는 거의 시키지는 않죠. 1차 발효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할 거면 20분 정도만 발효하는 거죠. 1차 발효를 많이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냉동반죽 말 그대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발효는 안 시켜도 되고 시킨다 하면 20분까지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냉동실에다가 넣는데 냉동실 온도가 보통 영하 18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넣는 게 아니라 이 냉동 반죽법 빵은 영하 40도 급속 냉동을 해야만이 이스트가 냉해를 입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속 냉동을 한 다음에 보관은 영하 18도씨에 그냥 냉동해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냉동 반죽은 반죽 온도가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겠죠? 높일 필요가 없을 것 같죠? 네. 어차피 냉동을 시킬 거니까. 그래서 반죽 온도는 굉장히 낮아요. 한 20에서 23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냉동 반죽은 스트레이트법처럼 어, 재료를 다 똑같이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조치사항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좀 매매해 주실 게 냉동실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트가 사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냉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트를 2배 정도 넣어주셔요. 당연히 빵이니까 강력분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야만 힘이 있겠죠. 힘 있는 반죽은 좀 더 냉동실에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냉동실에 산소 공급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산화제를 좀 넣거든요. 네, 산화제를 넣는다는 거. 그리고 냉동 반죽은 야간 작업이라든지 휴일에 대처할 수가 있고 배송이 편리하기 때문에 좀 뭔가 많은 빵을 만들어서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우리가 산화제를 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죽을 우리가 잘못 해버리면요, 여러분 반죽이 되게 끈적거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자체가 좀 사멸되어서 가스 보일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으세요. 이스트 사멸하여 가스 발생력이 좀 감소가 된다. 그래서 요즘은 냉동 반죽을 워낙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물론 기능사 시험에는 우리 냉동 반죽을 안 해요. 네, 이론으로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냉동 반죽법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본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페스트리라든지 크루아상처럼 냉동 공정이 좀 쉬운 제품만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요. 냉동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요. 소비자에게 굉장히 신선한 빵 이런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냉동 생지를 받아가지고. 네.